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영 쇼케이스 진행 같은 진영 따르릉. 너무 라이브 티가 안 났네요. 네. 안녕하세요. AI 깔고 인사드린 네 반갑습니다.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홍진영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바로 포즈를 들어가네요. 그렇죠. 알아서 딱 왼쪽부터 뭐 보시네요. 자, 정면도 봐주시고. 정식으로 1년 만에 되는 겁니다. 저희 러블리한 표정도 지어주시면서 간만에 울또 자, 영어로는 유고 한국말로는 no 한번 가나요? 안 가나요? 쌍총알로 자. 자, 이제 뭐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자, 홍진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홍진영 씨 마이크 좀 주시고요. 자, 진짜 뭐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드리기에는 뭐 주변 종종 보니까 그런데 네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 잘 가라 이후에 쇼케이스는 1년 만인가요? 네네, 1년 만에 또 쇼케이스를 했고, 네. 또 이 작년이랑 또 달라진 게 정규 앨범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인도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먼저 오늘 와주시는 기자님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자님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본인도 정규 앨범이라는 거 했는데 사실 네네. 저는 이제 뭐 진영 씨랑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뭐 사랑의 배터리도 있고 엄지척도 있고 해서 네네. 그냥 저도 대본을 보면서 한 3집 아니야 이럴 때면 한 4, 5집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제가 정규를 처음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10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인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첫 정규 앨범 거의 그 신인으로 돌아간 느낌이 아니면 막 떨리고 그래요? 뭔가, 여지껏 직접 싱글 앨범이나 아니면은 그냥 미니 앨범으로 이렇게 내서, 딱 첫 정규 앨범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뭔가 다시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내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그렇죠. 본인 작곡한 네. 것도 있고. 네네. 네. 뭐 저는 무대에서 저는 이제 방송한 20년 됐는데 네네. 걸어오면 뭐 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영 씨가 보면 항상 이게 그 자신만만하고 항상 그 어깨 올리고 그 의기양양한 모습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 모습도 있는데 약간 좀 긴장한 느낌도 조금 있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맞아요. 사실 보통 때 포토 이렇게 오래 서는 거랑 약간 느낌이 좀 달랐어요. 네. 뭔가 그 정규라는 그런 무게가 있어가지고 약간 어떤 얘기냐면 네. 특집 개그맨 됐다가 갑자기 공채로 들어오면 나 공채야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 오늘 밤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요. 그 전에 그러면 신곡 뮤직비디오부터 빨리 확인을 해보고 홍진영 씨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오늘 밤의 라이브 무대도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가시죠.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숨 안 차세요? 아니, 제가 그 여태까지 네. 앨범 냈을 때보다는 제일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무를 추는 것 같아서. 그죠, 노래를 하면서 계속 쉬는 게 없었어요, 지금.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살짝 힘들긴 한 것 자,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첫 정규 앨범, 마치 신인이 되어서 돌아온 듯한 우리 홍진영 씨. 10년 만에 첫 정규 앨범입니다. 오늘 뭐 수십 차례 얘기하겠지만, 네네. 먼저 앨범 소개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제 앨범 타이틀명은 이제 오늘 밤에라는 거고요. 네. 앨범 타이틀은 이제 Lots of Love라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사랑에 관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첫 시작이 사랑의 배터리라는 곡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노래도 가사 속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노래들로 인해서 또 대중분들한테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랑을 좀 많이 보답해드리고 싶다. 또 많은 또 좋은 노래를 좀 더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서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받고 싶다.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앨범 타이틀은 Lots of Love인데, 네네. 사랑을 많이 받겠다, 주겠다는데, 오늘 밤에가 타이틀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또 라이브 무대를 사실 두 번 연속해서 봐서 그런지, 네네. 이게 귀에 쏙쏙 감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는 남자 키를 받고, 오, 맞아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게 반복이 되니까 딱 외우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트로트, 이번 곡 자체가 이제 레트로풍의 트로트, 예전에 이제 뭔가 좀 또 가미됐죠? 디스코 펑키한 느낌을 많이 실어놨어요. 여지껏 제가 이제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트로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트로트를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고,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매번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어떤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곡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곡들 속에서 최고의 곡을 이제 골라서 이렇게 앨범을 항상 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복고를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트로트라고 해서 레트로풍의 오. 트로트. 네. 계속 시도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2년 맞습니다. 전에는 또 따르릉이라는 EDM 트로트도 시도 한번 네, 해보시고. 네, 맞아요. 그래요. 자, 뮤직비디오를 다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뮤직비디오를 중간쯤 보다가 알았어요. 네네. 고양이인 거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녀가 고양이이신 거죠. 네네. 고양이로 변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곡을 쓰는 집사, 이제 최성준 씨가 이제 집사로 나오시는 거고, 제가 이제 고양인데 곡을 쓰시다가 곡이 잘 안 되시니까 주무실 때 제가 곡을 대신 써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우렁각시 같은 느낌. 마지막에 어딘가 다시 호련이 고양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뮤직비디오 찍다가 뭐 생겼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저기 뮤직비디오 촬영한 데가 그 도깨비 촬영지였어요. 마지막에 커피숍에서 레스토랑 거기 같은 장소거든요. 오. 근데 티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제가 그래도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여기에 거기 드라마도 네. 대박이 났으니 네, 이 뭔가 뮤직비디오 좋은 하면서도 기운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이 막 느껴져요 지금. 되게 좋아요. 그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네. 항상 시작은 느낌이 좋아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좋은 일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 여신, 긍정의 아이콘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 좋은 자리에서 저도 또 이렇게 함께 오게 그럼요. 되었고, 네.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그 계단 올라오는 사이에 잠깐 진영 씨 지금 계단 올라가고 있다 해서 시간 좀 끌어달라 그래서 잠깐 따르릉, 우리 큰놈이 따르릉 하시겠지만, 뭐 저는 아시다시피 뭐 지긋지긋하게 네네. 한신화 선생님 흉기도 한 20년째 내고 있기 때문에 따르릉 그래봐 이제 3년째밖에 안 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곡 하나 하셔야죠. 근데 잠깐만 얘기 나온 김에 라스 나가셔가지고 네네. 뭐 본의 아니게 또 뭐 에피소드 하나 풀어졌죠. 네네, 그쵸. 곡을 하나 준비하고 있죠. 달리거나 웃거나. 달리거나 웃거나. 네네.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김구라 씨나 윤종신 씨가 다 오빠가 해야 된다고 해야 말씀하셨어요. 된다 그래서 또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 겁니까 그거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또 한다고 했죠. 없죠. 저는 또 거절하는 게 없어가지고, 전 독이든 사과도 일단 먹어 놔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곡도 뭐 주신다면 저는 감사한데, 사실 뭐,
저는 너무 감사해요. 2017년에 따르릉을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진영 씨는 작곡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되셨잖아요. 따르릉의 작곡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라츠 오브 러브의 첫 정규 앨범에 작곡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네, 왜냐면 또 저는 작곡을 하면서 시즌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봄이 이제 오니까, 그래서 봄 노래를 하나 했습니다. 저랑 이제 공동 작곡인데,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는 친구가 네. 같이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네. 아, 제목이 봄이 스며드나 봄. 스며드나 봄이라는 네. 곡이고 어쨌든 본인이 작곡에 참여를 했고. 네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게 사실 봄 하면은 네. 봄 노래들이 많아요. 많죠. 요즘 뭐 유주 로꼬의 우연히 봄이 오나 봄, 로이킴의 봄봄봄, 버스커 뭐 등등등 있잖아요. 네. 어때 본인도 거기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욕심은 내진 않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드라이브 하실 때, 그러니까 벚꽃 한창 이렇게 필 때 있잖아요. 드라이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소망. 네네. 되게 본인이 작곡하셨지만 따르릉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따르릉은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야구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야구화지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등등 외국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예. 사실 지금 뭐 이제 봄 작은 희망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봄의 이 3월달이 저기 대진표를 보니까 막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네. 선미 씨도 나왔고 뭐 장범준 씨, 에픽하이 또 블랙핑크까지 네네. 3월 컴백 대란인데 홍진영 씨도 이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진영 씨만의 이 3월 네. 이 컴백 대란의 필살기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항상 앨범 낼 때마다 그때 컴백 대란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음악 활동을 하자. 왜냐면 저는, 작년 2월 나올 때도 뭐 다 나왔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었죠. 네. 근데 항상 즐겁게 일을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신경을 쓰고 다른 분들이 나오는 거 어떡하지? 초조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또 장르도 다르기 때문에 또 그냥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활동해왔던 것처럼 쭉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또 예능에서는 또 예능대로 보고 네네. 또 무대에서든 또 이제 뭐 또 TV 또 이제 가요 프로에서는 또 우리 홍진영 씨 따로 또 고민되는 거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작년 활동하는 것처럼 하시겠다 그거죠? 네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인기가요가 첫 방이거든요. 첫 방이고. 네네. 그리고 일요일이 첫 방이고 오늘 금요일 저녁 6시가 음원 공개. 음원 공개죠 이제.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제 우리 홍진영 씨 바빠지시겠군요. 감사합니다. 자, 첫 방송도 잘 하시고, 이제, 저희들랑 간단한 이제 인터뷰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 가지고 이제 아마 모자랄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냉철한 질문도 하실 거고, 뭐 네. 또 다른 신경 쓰이는 가수가 없냐, 뭐 등등,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네. 자, 우리 또 질문을 그러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요즘 TV조선에 또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나 생겼고. 맞아요. 등등등. 네. 자, 우리 스트라이프 티셔츠 입고 계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앨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10년 만에 첫 정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소감이랑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앨범을 보니까 전체 13곡 중에 한 9곡 정도가 기존에 발표했던 곡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리패키지 앨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규 1집이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단, 소감부터 10년 만에. 10년 만에 정규를 제가, 낼 줄은 몰랐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앨범을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터진 거예요? 아니, 기자님들이 저쪽을 다 찍고 있어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지금 홍선영 씨 찍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도 오자마자 홍선영 씨 먼저 사진 찍었어요. 홍선영 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그는 진영 씨 먼저 했다. 우리 홍선영 씨. 네. 동생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저기 잠깐만, 네. 네. 제가 1년에 한 번씩 앨범이 나와요. 그래, 뭐 나중에 네. 얘기해줘. 1년에 한 번 앨범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디지털 싱글 앨범을 냈어요. 왜냐면 트로트 장르 자체가
아, 이 기사 될 것 같아. 말하다 보면 기사님들이 신경 써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다 보니까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한 곡을 띄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앨범을 이렇게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곡들이 그래도 몇 곡은 더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곡들 중에서 제가 활동을 안 한 곡들이 서울사람이라는 곡도 그렇고, 뭐 사랑은 다이런이라는 곡도 그렇고, 그 곡도 사랑은 다이런이라는 곡도 많은 이번에 한 1월 달에 나왔던 노래 아닌가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들 활동 안 했던 곡들도 집어넣고, 네. 그래도 제가 작사 작곡한 곡도 집어넣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한 곡 말고 항상 한 곡만 내다가 한 곡 말고 다른 새로운 곡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규 앨범이라고 저는 좀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앨범을 냈거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저도 순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완전 신곡은 세 곡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리메이크한 것도 있나요? 다시 본인 노래를 재리메이크. 그런 건 없고 어쨌든 네네네, 본인 옛날 노래를 맞습니다. 다시 불러서. 네네. 근데 이 사랑은 세 이런 곡이 노래도 없고. 느낌이 다 달라요. 다 완전 다른 느낌의 곡들을 세 곡을 넣어서 네. 그 다른 나머지 9곡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들어보니까 첫 정규 앨범 맞는 것 같죠? 네,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이고요. 네. 자, 다음 우리 자 홍세현 씨 계속 고개 좀 숙이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 저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의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이 이제 앨범이 나온 사랑의 배터리가 2009년도에 나왔고, 네. 2019년도 올해 이제 정규 1집이 나오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 기념으로 조영수 작곡가님과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배터리도 조영수 작곡가님이시고, 네. 이번 앨범도 이제 이번 노래가 이제 조영수 작곡가님이신 거 보니까는 그런 추측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게 맞으신지 이게 하나 궁금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미스트롯도 있고, 뭐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른 트로트 신인분들 보면은 보도자료를 보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2의 홍진영이 되겠다.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네. 제2의 홍진영 그런 타이틀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10년 정도 이제 큰 사랑 받아오셨으니까 이제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이런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한 거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에서도 화환을 보내셨고 여자친구 그리고 뭐 동행복권 이런 분들이 화환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한번 이제 감사 말씀 한번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다 이해하셨죠? 네네. 첫 번째 조영수 씨. 이번 오빠. 작곡가가 영수 오빠. 아, 네, 타이틀곡 그렇군요. 영수 오빠랑 작업을 했는데, 잘가라 때도 조영수 작곡가. 네네, 맞아요. 저는 이번에 정규 앨범 타이틀은 무조건 영수 오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네네. 영수 오빠가 제가 원하는 느낌과 제가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랑 네.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다는 건도 그렇고, 뭔가 제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마다 영수 오빠랑 작업을 했었어요. 거의 조영수 작곡가님 많은데요? 네, 많아요. 중간에 최규성 오빠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네네. 계셨지만, 영수 오빠랑 곡 작업을 할 때,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영수 오빠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곡은 무조건 영수 오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시작을 없고, 했습니다. 조영수 네네. 작곡가님이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홍진영이라는 타이틀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구나. 네. 그래도 활동을 그래도 그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면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허수로 활동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굉장히 뿌듯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 기자님의 포인트는 제2 홍진영의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제2 홍진영이 이제 생길 텐데, 네. 그 본인의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궁금하대요. 왜 홍진영 씨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게 그런지. 제가 신인 때는 좀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워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좀 굉장히 뭔가 더 세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더 오버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인 때는. 근데 어떤 포인트가 딱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가 예전에 제가 라디오스타 처음 나갔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편하게 마음을 놓고 좀 여유를 갖고 그냥 내가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솔직하게 그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함? 네네. 신인 때는 뭔가 조바심을 가지고 뭔가 더 세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막 더 하려고 그러고 오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모습이 좋게 비춰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 점점점 지나면서 제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매력으로 솔직한 모습들이 매력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좀 하나 거들어드자면 네. 같이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CD가 이렇게 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CD가 튀니까 어떻게 방송사고죠. 근데 거기서 CD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 현장을 저도 당황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저 다시 해도 되죠. 그래서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다 난리가 났죠. 그걸 갖고 한번 울진에서 하는데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감사하지만 제 무대가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진현 씨가 비가 오는데 비를 막 하더라고요. 모든 관객들 비 나오는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아마 왔던 아마 한 3, 4천 명이 그 모습에 아마 반하지 않았을까. 그게 지켜보는 제가 보니까 10년째 넘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그때도. 야, 비가 오면, 저도 비 맞고 하긴 하는데, 네네. 비 맞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막 다 젖는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전에도 그렇고 활동하면서 저는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한결같이 활동을 하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컨셉이 조신 컨셉이었잖아요. 막 긴장하고. 혼자. 이렇게 당황하면서. 네, 한결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탄하고 이렇게 화환하고 다 왔는데. 아, 네네. 네. 오늘 그 동영복권도 그렇고 다른 그 광고주분들께서 제가 광고를 지금 그래도 20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주분들께서 축하해주시는 의미로 보내주셨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또 여자친구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이랑 굉장히 각별한 사이셔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화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분 많은 또 우리 분들께서 또 축하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그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의리도 있고 해서 또 시부도 계속 오래 하고 하더라고요. 네. 또 잘해요, 진짜. 오빠지만 많이 배워요, 우리 진영이한테. 자, 우리 또 다른 쪽 기자님 질문 볼까요? 저희들 조명이 약간 너무 밝아가지고 네, 여기 어딘지 안 있습니다. 보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이번 앨범 보도자료를 보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셨다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잘 가라의 경우는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건 김인내 작사가님이 트로트 작사 처음 시도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좀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에 나온 질문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좀 조용수 작곡가님과 여러 번 호흡을 맞추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규 앨범이니까 작곡가님한테 좀 이런 점은 좀 그러니까 본인 주문한 점이 따로 있는지 어떤 음악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주문한 점이 따로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약간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친언니분께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약간 준 연예인이시잖아요. 약간 그래서 신곡을 듣고 뭔가 어떤 평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들이 자꾸 기자님들이 한 3개씩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가 같이 맞춰가자고. 첫 번째가 제가 저기 노래를 어느 정도 어떤 포인트를 그거에 대한 실었는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김인혜 작사님 그거였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는지. 그렇죠.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노래를 들으시면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신난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 항상 앨범 낼 때마다 그냥 제 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흥얼거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이지한 느낌이 있죠? 네. 어렵진 않아요. 네. 공진선의 특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왠지 롤러정에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아까 있어요. 뭐 디스코 펑키 느낌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오늘 밤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제가 고민했었는데 무대할 때 힐리스를 한번 신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춤을 못 춰가지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냥 그런 디스코 풍의 그런 느낌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미를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비 후렴구가 네. 굉장히 반복이 계속돼요. 그래서 훅이라고 그러죠. 훅. 네, 훅이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한두 번만 들으시면은 귀에 쏙쏙 박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곡이 스며드나 봄이라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그냥 약간 인디 느낌을 살리면서 기타 베이스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도 그냥 편안하게 흥얼거리실 수 있는 노래고 이 노래를 들으면 봄이 생각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요것 또한 후렴구가 굉장히 반복이라서 또 쉽게 흥얼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곡들이 네. 좀 입에 잘 감기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곡은 눈물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굉장히 들으시면 좀 마음이 절절해지실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발라드 트로트예요. 네. 발라트입니다. 발라트. 네네네. 그 곡은 또 이제 이것도 가사 반복이 좀 있어요? 뭐 사비는 거의 항상 반복이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곡은 좀 가사도 굉장히 좀 절절한 느낌이 들고 가사를 좀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좀 공감하실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생각이 이제 그 노래 들고요. 들을 수 없고 이제 그 스며드나 봄 네네네. 그걸 들을 수 있고요. 잠시 후에.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조영수 작곡가님한테 부탁했던 게 있나요? 꼭 이번 노래는 좀 뭐 이랬으면 좋겠다. 요번 신청당부했던 거. 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전적으로 영수 오빠한테 네. 맡겼어요. 그러니까 오.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오빠가 해주고 싶은 대로. 작곡가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네, 하면 그건 실례니까. 또 변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얘가 예전에 안 이랬는데 얘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슬슬 곡 스타일을 지적을 하네. 그게 아니고 좀 작곡가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전적으로 맡기는 스타일이어서. 저도 전적으로 맡겼던 거 아시죠? 그럼요. 알죠. 예. 저는 100% 조영수 작곡가님한테 100% 전적으로 맡겼던 거고요. 그리고 완전 새로운 스타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복고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 거기까지.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홍선영 씨. 예. 언니는 네네. 뭐라고 하든지. 언니가 노래 개 좋다고. 아. 야, 그랬어요. 여기도 언니 때문에 서졌어. 우리 40분 동안 그렇게 열연을 했는데.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지게 좋다고. 뒤지게 개 좋아 그랬어요? 예, 개 좋고 뒤지게 좋다고. 아.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어떤 톤으로 하셨는지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언니 이 노래 어때? 내 언니가 뭐라고 했어요? 언니가 안 계세요. 딱 이게 또 중요할 때. 도망갔네. 아까 중간에 그때는 계속 남 인터뷰할 때는 그러니까요. 시선 강탈 다 하셔놓고. 네. 언니 가셨구나. 언니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뒤지게 좋다 이랬어요. 예. 어디도 몇 번 들었기는 그 녹음실에 같이 있었어요? 녹음할 때는 없었고요. 녹음할 때는 없었는데 제가 녹음을 하고 나서 언니한테 노래를 들려줬을 때 언니가 듣고 어메 좋은 거 뒤지게 좋네. 야 진짜 개 좋다 막 이랬었어요.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니가 이 노래 탐내진 않았어요? 내가 불러도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탐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또 진현 씨 노래 탐내고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닌가 봐요. 예. 네. 근데 노래를 잘 하셔가지고. 저보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집에서 부르는 거 보니까 네. 저보다 잘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성악이 또 가미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홍선영 씨, 언니까지 인터뷰 3개 다 봤고요. 또, 다른 기자님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뭐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지영 기자고요.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 들었던 것 중에 좀 의아한 게 있어서요. 그 새로운 시도할 때마다 조영수 작곡가님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조영수, 홍진영 조합은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본인이 좀 조영수 작곡가와 어떤 부분이 좀 잘 맞고 이번에도 굳이 조영수 작곡가를 좀 찾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스며드나 봄이 인디니끔이라고 하셨는데 10년 만에 정규 앨범이면 좀 트로트로 꽉 채울 법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굳이 좀 타 장르를 수록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영수 오빠 그 조합은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신나는 트로트곡을 부르다가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를 나왔을 때 그게 뮤직뱅크에서 4위까지인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약간 트로트긴 하지만 뭔가 대중가요와 트로트의 중간을 아주 잘 살려서 그 제가 전환이었거든요. 다른 장르의 느낌을 시도를 했던 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약간 영수 오빠를 제가 리스펙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수 오빠라면은 내가 복고풍 느낌의 노래를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가장 잘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수 오빠랑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뭔가 저는 전적으로 예전에 뭐 이영훈 작곡, 이문세 이런 것처럼 네네. 조영수, 홍진영 네네. 딱 두 사람이 딱 이렇게 항상 매치가 되는 이런 네네. 느낌. 왜냐면 스타트를 영수 오빠랑 사랑의 배틀이라는 곡으로 스타트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시 정규 앨범이라는 곡을 했을 때는 다시 한 번에 제가 30대에 다시 스타트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영수 오빠랑 작업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노래 느낌 들어도 좋죠. 딱 홍진영 씨 노래 하는데 이거 조영수 곡 같아. 네. 하면 또 홍진영, 조영수를 또 세트 느낌이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인디 느낌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존에 있는 제 트로트 곡들도 있지만, 약간 저는 이번 정규앨범을 내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레트로풍의 트로트였고, 두 번째는 산다는 것 같은 그런 발라트라는 그 두 곡이 트로트 곡이고, 한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작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곡이 나와가지고 네, 곡이 나와서 이 곡을 봄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꼭 해보고 싶었던 또 그런 느낌의 노래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거. 네네,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네네, 진행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것처럼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봄 꽃이 이제 곧 피기 네네. 전에 빨리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또 조명 한번 살짝 죽여두시고. 네. 오빠 조심해. 오씨, 미쳤나봐. 이런 걸로 웃기려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두워가지고, 아까 홍진영 언니 개조화가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약간 반성해야 돼, 지금. 네. 네, 저 마이데일리 명희숙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첫 정규 앨범 내셨는데 돌아보셨을 때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랑 앞으로 10년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 홍진영 쫙 한번, 자, 이제 눈물 타임인가요? 그리고 네. 당신의 2029년 계획까지 네네. 한번 쭉 들어보죠. 자,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제가, 앞만 보고 계속 쭉쭉 달렸더라고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니까 네.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저 친구 활동 좀 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보이게 그렇게 활동을 계속 쭉쭉쭉쭉 했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앨범을 낼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따라 불러주셔서 굉장히 뿌듯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나의 큰 업적이 뭘까요? 2019년까지 오면서 2019년까지 오면서 그래도 글쎄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점점 하나씩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업적인 것 같고, 제가 신인 때부터 예전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저는 노래를 하면서 나는 작사 작곡도 꼭 나중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결실이 2017년도에 또 이렇게 네. 맺어졌고, 그 뒤로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제가 경험을 더 10년 동안 쌓았고,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앨범을 낼 때마다
좀 많이 편하게 따라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온 트로트를 대중들에게 많이 알린 것도 나한테는 업적이죠, 그죠? 네네. 사랑의 그리고 배터리, 엄지척, 뭐 네. 산다는 것 등등등. 네네. 노래가 뭐 너무 많죠. 나이라고 힘들 정도로. 네, 그리고 저는 신인 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고 싶다, 대중분들한테. 그냥 저는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친구 딸, 동네 누나, 언니, 이런 느낌을 들면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밖에 나가서 대중분들을 만났을 때, 그게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편안하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계획을 제가 플랜을 또 짰어요. 네. 어떻게 돼요? 왜냐면 플랜을 짜야 그 플랜대로 저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스트롯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작년에 해피투게더에서 얘기했던 홍디션, 홍진영의 동생을 찾습니다. 라는 거를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공개 오디션을 열려고 해요. 그 친구는 제가 100% 완전 이 친구를 가르치고 이 친구를 현장에 데리고 가고 제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 친구를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1등한 친구를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해요. 지금 만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오디션인데 TV 프로그램 오디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른 제작사분들께서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라고 제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그냥 편안하게 제 생각하는 대로 뭔가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남녀 구분 없이 하려고 했는데 뭔가 제가 또 여자친구들까지 해버리면 네. 타 방송사랑 프로그램 겹치니까 그래서 시즌 1은 홍진영의 남동생을 찾습니다 라고 해서 네. 다음 달에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모집을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즌 1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가 생각할 때 12화에서 14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이 친구들의 오디션을 보고 이 친구들이 뭐를 하고 해서 마지막 이 친구의 데뷔 무대까지가 시즌 1 끝.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팀씩 내년에 시즌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자라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좀 후배 양성에도 네네 맞습니다. 신경 쓰는. 왜냐면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장르를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어디서 오디션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이 트로트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지금 바쁘게 활동을 할 때 그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열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직접 나서서 제가 조금 바쁘더라도 뭔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기회의 장을 제가 열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게 올해부터 바로 스타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계획이고 또 어쨌든 10년 뒤에도 계속 가수 홍진영으로서는 남아있는 거죠? 네 가수 10년 후에는 제가 주부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직 던져놓는 거예요? 1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쯤 되면은 40이 넘는데 45이에요 10초이면 그때는 결혼을 제가 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한 여자의 아내로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려한 싱글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작자로서도 있었고 가수로서의 홍진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 만약 하게 돼도 가수 활동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저는 그거는, 일은 네. 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10년이면 결혼할 수도 있다. 신선했어요, 오늘. 자, 우리 또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아까 우리 또 처음 질문하셨던 기자님께서 한번 또 좀 약간 모자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어떤 질문이신지. 네, 다시 질문드린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좀 가벼운 거예요. 첫 번째는 곡 배열 순서를 보니까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섞여 있더라고요. 혹시 의미가 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 보니까 1인 5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또 보니까 캐릭터들 다들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촬영했을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촬영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뭐 촬영 에피소드 같은 경우 그 드럼을 칠 때 네네. 말씀드려요. 드럼 칠 때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웃어가지고 앞에서 아. 네, 왜냐면 제가 드럼을 못 쳐요. 그리고 컨트롤베이스도 못 하거든요. 근데 컨트롤베이스를 기타 치듯이 치고 있으니까 애들이 앞에서 자지러지면서 많이 웃었었고 굉장히 여기 드럼 이렇게 칠 때도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제가 좀 막 치다 보니까 굉장히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면서 코믹적으로 흘렀나요? 예,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를 어쩌다 보니 넣게 드럼 따로 됐어요. 뭐 배우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독님이 두드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드럼을 두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리고 곡 배합 순서는요? 그 배합 순서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오늘 밤에 스며드나 봄 눈물비. 이게 좀 약간 말이 이어져요. 오, 문장이 되네요. 오늘 밤에 스며드나 봄 눈물비. 그 눈물비가 오늘 밤에 스며드는 것 같다라는 걸 약간 그걸 생각해서 1, 2, 3번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딱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네. 셔플. 셔플. 예스. 기자님 근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머 물이 흐르네. 왜? 발로 쳐버렸습니다. 아니. 복을 발로 차버렸어? 네, 감사드려요 기자님들. 힘들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질문이- 활동할게요. 네. 자, 지금 오늘 오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조영수 작곡가님 얘기, 네. 10년 뒤 계획 얘기 네네. 등등등. 홍진영 씨 매력은 뭔가 이렇게 막 물어보고 네네. 그리고 네. 나의 인생을 얘기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제가 눈 깜짝하니까 10년이 됐어요. 진짜 눈물 글썽글썽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네. 눈 깜짝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 이제 힘들면 한 번씩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제 열정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을 할 거고요. 네. 계속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앞으로의 활동 그런 네. 목표입니다. 네. 사실 인스타 이렇게 매일 보면 뭐 계속 활동하고 이런 모습도 보기 좋은데 중간에 이제 매니저다라고 식구들하고 또 쉬는 모습도 보고 네네. 또 보기 좋더라고요. 네네, 올해도 맞습니다. 또 쉬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면서 네. 홍진영 표 발라드 2019년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6시입니다. 네, 6시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딱 1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오, 1시간 있다가 나오는데 어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저는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욕심을 내지 않아요. 항상 네. 천천히 한 발자국씩. 한 발짝, 한 발짝. 네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쓴 앨범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라를 누르고 오늘 밤에가 트로트 차트 1등이 됐으면 좋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노래 후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 이런 그럴 것 스타일을 같습니다. 좋아하면 우리 홍진영 씨. 네. 자, 홍진영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시간 있다가 이제 음원이 공개가 될 테고,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홍진영 씨가 직접 작곡 또한, 작사도 같이 한 거예요, 이거? 네. 네, 스며드나 봄 라이브 무대를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진영 씨의 정규 앨범 라츠 오브 언론 쇼케이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라이브 무대를 여기서 바로 선사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저는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홍선영 씨 웃긴 이유를 우리 둘 다 계속 자꾸 슬래스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자 있는 줄 알았어요? 의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 이거를. 의자 드릴까요? 의자 드릴까요? 아니, 서서 모르겠습니다. 서서? 네, 지금 앉으면 굉장히 네. 모양파시도 생겨가지고, 서서 모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며드라고. 감사합니다. 설레는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웃고는 하죠.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